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뉴스에 정말 엄청 크게 나왔어요. 난리였어요. 슈퍼급 매니저였단 말이에요. 최진실, 최민수, 엄정화, 그 당시에 유명 연예인들을 여러 명 관리하고 있어. 근데 12월 12일부터 동생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죠. 갔더니 집안이 막 뒤죽박죽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안방에서 혈흔이 발견돼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해요. 성격적으로는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본인이 스타로 만든 연예인들하고 갈등이 심했다고 그래요. 이건 분명히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원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중들의 관심을 확 한번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한번 해볼까? 이런 소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살인사건 140회입니다. 사건은 1994년 12월 20일 날 화요일인데요. 예. 경찰에 실종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배병수라는 인물보다는 최진실 씨의 그렇죠? 그 매니저였다. 최진실 씨라는 그 이름이 되게 많이 부각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샀던 사건인데요. 8일 전에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 전주의 월요일인 거죠. 아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고 그때부터 12월 12일부터 동생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 근데 워낙 매니저 일이라는 게 스트레스도 많고 평소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여행지로 훌쩍 떠나서 연락도 안 받고 뭐 잠적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연락 안 돼도 좀 쉬고 오나 보다. 그래서 한 일주일 기다렸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집에 가봤더니 동생 집에 갔는데 집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죠. 네. 갔더니 집안이 막 뒤죽박죽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 격투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안방에서 혈흔이 발견돼요. 그 다음에 부엌칼이 2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갑하고 소지품이 없어졌고요. 볼 것 없이 강력사건이에요. 어쨌든 사건에 강력사건으로 인지됐을 때 피해자가 그런 범죄에 당할 사람이 만한 피해자의 어떤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1958년 2월생이래요.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 37살이에요. 전농동에서 배석봉이, 한석봉이 아니고 배석봉이라는 이름으로 부기 회계 가르치면서 유명 강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접 학원도 차렸대. 이게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배병수 씨가 어떻게 연예계로 왔느냐? 네, 강사였다가 연예계로 왔을까요? 그 김학래 씨하고 군동기인데 네. 김학래 씨는 57년생이고 배병수는 58년생인데 빠른 거잖아요. 2월 달이니까 빠른 58이니까 같이 군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김학래가 이제 가수 데뷔하면서 연예계에 발 디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예계 쪽에 이렇게 드나들었던 것 같고 방송국을 김학래 따라서 출입하면서 그러면서 매니저 세계에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아니라 김학래 씨가 소개해준 사람을 일단은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누군가가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거야. 출연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다니면서 능동적으로 좋은 배역 따오고 이런 거 내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출연 섭외도 내가 하겠다. 직접 스타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연예인하고 이제 그 계약 관계 맺어가지고 수익 배분하는 오늘날은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확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배병수 씨도 매니저로서 유명해졌던 이유는 바로 최진실 씨 때문이었습니다. 최진실 씨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스타를 키웠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데 예. 그때 최진실 씨가 그러면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을 픽업한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그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KBS 탤런트 공채에 떨어졌었대요. 네. 그래서 그때 MBC 조선왕조 500년 아, 유명해요. 예. 뭐 한중록 이게 한중록도 사극이죠. 유명해요. 예. 거기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최진실 씨를 한눈에 알아본 모양이네, 배병수가. 그래서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최진실 씨 이제 매니저가 된 거네, 본인 스스로. 네. 자청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보니까 나는 다 아는 거더라고요. 영화 남부군에 출연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뭐 광고주하고 협의를 하면서 승부를 했대요. 고액의 그 CF 광고료. 그러니까 협상을 되게 그걸 잘했나 봐요. 잘한 모양이에요. 광고 모델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내서 이때부터 연예인 고액
그 출연료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 몸값 올리기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원한을 줬는지 아니면 채무 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 알아봐야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성격적으로는 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감정 살만한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딱 마음 먹은 일은 무조건 해내야 되는, 진행해야 되는 약간 독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갈등이 많죠, 주변 사람들하고. 사생활을 비밀을 또 알고 있으면서 내가 너 이거 폭로할 거다, 너 이거 이렇게 협박까지 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거의 배병수 사단이 그 즈음에 아마 붕괴된 것 같아요. 배병수 사단이라고 불렸던 아까 그 수려한 스타들 다 나가버리니까 붕괴죠 뭐. 그러면서 한동안 매니저 활동을 아예 중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예. 머리를 다시 키고 나서 예. 그때 당시 신인 배우들하고 다시 접촉하면서 다시 재개하려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성격 같은 걸로 보면 이건 분명히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원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요거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아까 뭐 평생 먹을 만큼 벌었다고 그랬죠. 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이제 내가 한번 팍 그 가라앉았다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의 관심을 확 한번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자작극 아닐까? 네. 또 이런 소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이것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때 배병수 씨가 그 연예인들 사업뿐만 아니라 모 대기업하고 용평이 그 위락 사업을 공동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잠적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 사람이 자작극을 벌여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굳이 이미지를 실추시킬 필요가 있을까? 맞네. 그거는 어떤 자작극은 가능성이 낮네요. 네. 그래서 3번 가능성은 이제 조금 더 낮춰놓은 상태에서 1번과 2번의 가능성을 높게 수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치해서 그러면 배병수 씨의 이제 행적을 살펴봐야지. 죽기 직전, 어떻게 보면 없어지기 직전에 그쵸. 그 행적을 좀 따져 보니까 12월 11일 날 일요일 날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여자 탤런트 김모 씨하고 술을 먹었어요. 이 김 씨가 11시 반경에 승용차로 그 배병수 씨 집 앞에 내려줬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여자 탤런트 같은 경우도 그 이후의 행적 확인해 봐야지. 그쵸, 용의자잖아요. 근데 봤더니 특이사항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예.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배병수 씨가 혼자 산다는 걸 아니까 그 주변에서 뭐 있었던 상황, 만약에 면식범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밤늦게 귀가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그러면 같아요.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계획범이죠. 그건 거의 면식범이라고 봐야 되죠. 그 정도 되면. 근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부서지는 적 없다며, 파손하는 적이 문을. 네. 그러면 이거는 배 씨가 열어줬거나 아니면 미리 들어와서 숨어 있었거나 어찌됐건 두 개 다 면식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안방에 피 자국이 있고 과도가 그 칼이 두 개나 없어지고 이랬는데 문제는 배병수 씨가 없어요. 그 장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납치해 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거기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하러 싣고 갔다. 그러면 만약에 싣고 갔다면 100% 면식범이에요, 이거는. 네. 그죠? 네. 그 범인은 2명 이상인 건 확실한 것 같죠. 아마 그 현장 상황 봐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게 성인, 어쨌든 남성이잖아요. 맞아, 성인 남성. 37의 남성이에요. 맞아요. 키가 작은 남성도 아니었었던 맞아요. 거. 그러다 보면 혼자 제압을 한다? 이거는 어려우니. 쉽지 않다 보니까 2인 이상이 어떤 계획하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또 이 사람 부자라고 소문났었으니까 계좌 같은 거, 강도일 수도 있으니까 계좌 추적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런데 이건 너무 의외로 쉽게 빨리 나왔죠. 네. 그 12월 12일부터예요. 예. 며칠간 그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며칠간 배 씨의 그 외환은행 계좌에서 1억 7천만 원 중에요. 예.
서울 본점과 부산 남천동 지점 등 7곳에서요 3,820만 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 이 배 씨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배 씨가 뽑는 건지 다른 제3자가 뽑는 건지 경찰이 확인하러 갔겠죠. 그 현금 인출기에 설치된 그 CCTV가 있었어요. 거기서 20대 남성의 뒷모습이 촬영돼 있어요. 적어도 배병수 씨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발견하는 순간 경찰은 이건 납치 쪽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직접 인출한 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직접 인출한 은행원이 진술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야 근데 이렇게 겁 없이 막 남의 통장에서 빼다가 이렇게 자꾸 댕기는 거 보면 이것도 내가 볼 때 이거 치밀한 범죄자도 못 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네. 탐문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지요. 네. 누굽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그 전용철이라는 21살의 전용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21살이요? 네,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92년 말부터 배병수 씨 밑에서 일하다가 네. 94년 1월 달에 해고당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역 탤런트 출신이었대요. 아역 탤런트 출신.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군입대하고 전역한 다음에 방송사 예능 그 프로그램 공개 녹화장에서 그 왜 그때 이희재 씨도 그런 AD 같은 걸로 해서 ADFD 뭐 네, 그런 걸로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배병수 씨를 만나게 됐대요. 얼굴도 곱상하고 그러니까 이 배병수가 볼 때는 야, 제 이름이 전용철이잖아요. 제 그 여자 내가 관리하는 연예인 로드 매니저 시키면 운전도 시키고 네. 그러면 딱일 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때 딱 지정해 준 사람이 있나 봐요. 그게 최진실 씨. 최진실 씨인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용철 씨가 아마 그 배우 엄정화 씨의 운전기사로도 일을 했었나 봐요. 엄정화 씨. 근데 그때 엄정화 씨 아마 개인 신용카드에 손에 조금 댔었다 봐요. 근데 그때 아마 배병수 씨가 이제 그 아마 전용철을 굉장히 많이 혼을 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최진실 씨 주변 연예인들 소속 연예인들이 아마 저 기획사 사무실에서 자꾸 뭐가 없어지는 일이 많이 겪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한 번 의심하면 전용철 씨를 계속 의심한 것 같아. 그래서 94년 1월 달에 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알려진 사실이지 그 당시에 그걸 전용철 씨가 훔쳤다는 증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범행 당일 행적 경찰이 그럼 당연히 전용철의 용의자의 당일 행적 알리바이 깨기 주력하겠죠 뭐. 네. 어떻게 됐어요? 범행 당일? 일단 전용철이 그 낡은 에스페로 승용차를 지인한테 빌렸대요. 이제 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인한테 다 낡은 거. 네. 빌렸다라고 하고 그 후에 아니 남한테 지인한테 차까지 빌려야 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고급 승용차 브로움을 구입했던 거. 그럼 경찰이 조사했겠지. 그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 단역으로나 하고 배병수 밑에서 로드 매니저밖에 안 하는 놈이 브롬 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전용철이 추적하는 거 간단하잖아. 그럼 브롬 샀으니까. 네. 브롬 남반만 추적하면 되지. 그 차량 수배 딱 했는데 94년 12월 23일 날 금요일 날이에요. 네. 오후 3시 30분경이에요. 그러면 범행이 11일이죠. 12월 11일. 그러면 한 12일 정도 지났네요. 네. 그 되는 날 충북 음성군 톨게이트를 지나는 수배해놨겠죠. 차 브롬. 네. 수배해놨으니까 그 차가 딱 건물에 떴겠죠. 네. 그럼 당연히 경찰이 제지하죠. 그때 이 전용철이가 경찰 제지를 뿌리치고 그대로 차 달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차량에 그러면 전용철만 있었냐? 아닙니다. 여기 4명이 있었습니다. 전용철, 김영민, 그리고 여성 2명, 그 각각의 여자친구 2명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모 스키장으로 놀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그 차 서 있는 거, 브롬이 서 있는 거를 발견을 했지만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잡았나요? 네, 저녁 6시 4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내가 다 잡혔구나 라고 압박을 느껴서였는지 차량을 버린 곳 한 4km 정도 떨어진 민가에 숨어 있다가 거기 숨어 있었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이 많았겠죠.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수하러 가겠습니다. 나 그 차 있는 데로 갈게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체포됐죠. 네. 그 다음에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여자들도 각각의 친척집에 숨어 있다가 범인 은닉죄 뭐 아니면 도주방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검거가 됐고요. 김영민이 그 당시 23살이에요. 네. 요 놈도 서울 서초경찰서 찾아와갖고 자수해요. 서초서가 그때 담당 경찰서였거든요. 네. 거기 와서 자수했어. 그러면 범인 4명 다 검거된 거죠. 근데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범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범인 모두 검거한 12월 24일 날이 공교롭게도 최진실 씨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범인 뻔하니까요. 네, 진짜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범행 동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영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예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워보라고 이제 아마 배 씨가 이제 나를 채용을 했는데 뭐 돌봐주지도 않고 또 공개적인 파티 자리가 있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린다든지 그 절도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나한테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종종 보였기 때문에 내가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죽인 거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나중에 추가로 한 얘기가 더 있던데요. 네. 전용철이가 배병수로부터 잘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또 나도 로드 매니저 비슷한 거 해보려고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국을.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딱 마주쳤대요. 네. 방송국 측에서. 근데 야 너 이 새끼야 여기 왜 왔어? 이제 아마 배병수가 이렇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 매니저 뭐 일 좀 같은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매니저도 할 자격도 없어. 또 사람들 보는데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한테는 그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 같더라고요. 또한 한편으로 진짜 직장이 없잖아. 이제 돈벌이가 없다 보니까 그 청양리 성인 오락실에서 빙고 게임장 빙고. 거기서 이제 소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 또 도박에 빠지게 된 거죠. 거기서 1,000만 원을 잃게 되면서 카드빚도 짓게 되고 또 신용카드 연체 같은 것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납입하라는 독촉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쪼들렸던 거죠. 자포자기 상태? 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슬슬 안 갚으면 생각이 났나 봐. 내가 저 사람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아, 저놈 돈 내가 다 이제 가져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서 범행을 결심하고 있던 차에 혼자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돼.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공범을 구하던 중에 그 오락실 있잖아요. 네. 오락실에서 절도 전과 등 전과 5범이었던 김영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돈 엄청 많은 배병수 대상으로 우리 범행하자. 이렇게 전용철이가 김영민 네. 한테 아마 그 제의를 한 것 같고, 김영민이도 그때 이제 당연히 저 빙고 게임장에서 도박이나 하던 놈이니까 그 새끼도 빚 전지였겠지. 지도 빚이 있으니까 아마 두 놈이서 의기투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범행 계획을 이제 둘이 다 짰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범행 날, 그 12월 11일, 그러니까 범행 그날이네요. 일요일 날. 아마 에스페로 승용차를 지인한테 빌리고요. 오후 11시쯤에 그 배병수 집 근처에 도착을 해서 네. 이제 혹시라도 집에 있나 없나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초인종을 눌렀던 것 같아요. 아, 간 봤구나. 네. 근데 소식이 없어? 네. 그럼 안 온 거네 아직? 그렇죠. 그럼 이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죠. 탤런트 했던 김모 씨가 이제 그 호텔에서 있다가 11시 반에 배병수 집 앞에 내려줬잖아. 네. 그러니까 11시 반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거지 이제 배병수가. 네. 근데 집 안에 숨어있던 김영민이가 그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주워온 강목이 있대요. 그걸로 아마 뒤통수를 내리친 모양이에요. 기절하죠. 급습한 겁니다 이거. 집 안에 숨어있다가. 자, 기절했죠. 네. 그래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네. 침대에다가 내가 알기에는 묶었거든요. 네. 침대에 누워놓고 묶였는데 전기장판줄, 전선줄, 그 다음에 커튼 찢어서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 결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예금 통장 다 내놔, 비밀번호 다 내놔, 카드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물었는데 배병수 씨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사람 아니죠. 너 이 새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훈계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묶인 상태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 자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 졸라서 살해했죠. 네. 네. 근데 이제 막 나중에는 이제 살려달라고 아마 그랬겠죠. 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튼 찢은 거 뭐 전기줄 등등으로 해서 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놈들이 이 시신을 훔쳐간 에스페로를 빌린 이유가 나오네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우럽산이라고 그러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경기청에서 근무했는데 하여튼 근데 여기가요. 최진실 씨가 SBS 드라마 사랑의 향기 찍은 그 동네래요. 촬영한 데. 그러니까 야, 분명히 범인들은 가본 곳을 써요. 그리고 차는요? 차는 그러면서 브롬을 샀잖아요. 그 에스페로는 그 외진 데다가 이제 아예 버려버린 거고 네. 범행 한번 이용하고 네. 그러려고 빌린 거니까. 그리고 브롬을 사서 이제 배 씨 돈을 인출을 해가면서 비밀번호 알아냈잖아요. 그거 돈 인출해서 연락이 쓰고 다니는 거지. 네, 여기저기 뭐 스키도 타러 다니고 그런 거죠. 야, 그 배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뭐 엎드려 있는 채 아마 산허리에서 발견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옆에 2명의 여성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여성들의 정체는 진짜 범행에 같이 가담했는지 아니면 정말 누구만 같이 다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봤더니 범행 직전에 예. 그 신촌의 술집에서 만난 여성들이래요. 얘들은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 받았나요? 각각 무기징역을 그렇죠.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들은 무기징역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용처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우리가 그래서 맨날 무기징역은 하나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도 사실은 나와요. 전용철이는 무기징역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수감 생활하다가 감형돼서 20년으로 감형됩니다. 20년. 그래가지고 이 전용철이는 풀려 나옵니다. 하여튼 전용철이는 무기징역 받고 원주교도소에 수감 생활하면서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켜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 배병수 내가 왜 죽인 줄 알아? 나 사주 받아서 죽인 거야. 그 시킨 사람이 있어. 근데 내 그 사람 말이야 나한테 저 배병수 죽이라고 해놓고 20년 동안 나한테 면회 한 번 안 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잡지사 같은 데 하고 인터뷰도 하고 책 낸다고 그랬어요. 책. 거기다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기억이 생생한데 일요신문인가 하고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차 안에서 자기한테 사주한 사람이 배병수 여자 관계하고 어떤 그 금품 관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배병수 없애주면은 평생 동안 은인으로 알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에서도 그 교도소에 있는 전용철이 불러다가 원주지청에서 조사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마 그게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안 했겠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철이가 무슨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 등등 얘기한 거는 그건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해받은 사람 있죠. 그 과정에서 오해받은 사람. 전용철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카드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네가 말하는 사주자가 이 사람이야? 이거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도 전용철이가 훔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주인인 연예인은 전혀 관련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용철이가 왜 무기에서 20년으로 깎였을까요? 아마 수감 생활을 착실히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착실히 하면 되는군요. 예. 수감 생활 중에 건축기사 등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교도소 내에서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학교는 어떻게든 된 게 문 듣고요. 사후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요. 이것도 부수적으로 보너스네. 네. 그리고 이게 레이디 경향 잡지에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2003년 8월호에 보면 10살 연상인 네일 아티스트 김 씨하고요. 옥중 결혼 약속을 한 것으로 나온대요. 2018년도에 내가 알기에는 출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마 그 전용철 같은 경우는 원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겠지만 참작이. 네, 김영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오로지 돈. 네, 돈이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과연 뭐 어떤 형평의 문제로 꼭 따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형량 관련돼서 뭐 가석방으로 풀어주고 뭐 하는 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법무부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할 건 없는데 그냥 멀찌감치 떨어진 상황에서 볼 때는 약간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140회는 최진실 매니저 배병수 살인사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